헬스장 다녀와서 두유 하나 못 끊겨서 여기를 좀 드릴게요. 그 영상 올리면서도 피부가 뒤집어져서 힘들다 이런 이제 지나가듯이 얘기만 해서 사실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3, 4개월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쌩얼인데 이제 좀 괜찮죠. 이런 문제를 겪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원인은 치료법에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았어요, 저도. 이제 저와 좀 비슷한 문제를 겪게 되거나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제 피부가 한번 크게 무너졌던 이야기에 대해서 정리해서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제 상태가 어떠냐면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화면처럼 이게 처음에는 턱에서 조금 가렵기 시작해서 피부염이 점점점 얼굴을 타고 올라가서 흔치 않은 눈가에도 이런 구진이랑 붉은기가 올라왔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냥 단순 피부염으로 생각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원인은 모낭충, 데모덱스였고요. 저는 수란트라라는 약물로 회복했어요. 제가 슬립펌을 1년에 한두 번씩 받는다 그랬잖아요. 머리 펌을 하고 나서 그 약재가 살짝 턱 쪽에 묻어 있었던 것 같아요. 파마를 하고 나서 이렇게 샴푸를 하는데 제가 원래 머리를 받던 스태프분이 아니셨거든요. 샴푸를 하다가 그 파마 약재가 묻은 상태에서 이렇게 턱을 쓱 지나치셨어요. 그래서 머리를 하고 집에 오자마자 다 세수를 하고 했거든요. 근데 그 뒤부터 이상하게 거기가 계속 간지러운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뭐 파마 약재가 자극이 됐나 보다 해서 평소에 쓰던 이제 좀 약한 등급의 스테로이드 연고가 있거든요. 그거를 살살 발라줬어요. 근데 그 가려움이 점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몇 주, 한 1, 2주 사이에 점점점 심해져서 여기로 이렇게 붉은기랑 작은 구진들이 엄청 번지듯이 막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그때까지도 파마약도 자극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단순 피부염이라 생각했거든요. 다니던 알레르기 내과에 갔어요. 원래 먹던 항히스타민제가 있었거든요. 항히스타민제 이제 하나를 먹었다면 그거를 좀 다른 약재랑 같이 해서 2가지를 좀 병행해서 먹고 거기다가 메치론까지 좀 처방을 받았어요. 이제 스테로이드인데 거기에다가 바르는 스테로이드 연고랑 스테로이드를 좀 쓰면서 한 1, 2주 보고 경과를 보고 조금 괜찮아지면 이제 스테로이드를 끊고 프로토픽을 좀 발라보는 게 좋겠다 이러셨거든요. 원래 쓰던 뭐 한두 개 올라오거나 조금 붉어지면 이렇게 리도맥스 이 연고를 썼어요. 이제 먹는 스테로이드랑 항히스타민제를 복용을 했는데 점점 옆으로 번지는 거 이게. 이 프로토픽은 면역 억제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2가지 약 다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그런 약인데 이상하게 붉은기랑 그 작은 구진들이 점점점 옆으로 번지는 거예요. 병원에서 옴 환자들 보면 옴 막 이렇게 번지듯이 옆으로 이렇게 번지는 거예요. 그때 잠깐 스탑. 이상하다. 그냥 단순 피부염이면 이게 번질 수는 없거든요.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낭염인 것 같다 이 생각을 점하기 시작했어요. 모낭염인 것 같다. 흔히 모낭염이 발생하는 부위가 아닌 거예요. 이런 이제 T존 있죠. 이렇게 피지선이 좀 많이 발달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 호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혀 다른 부위였어요. 여기 턱에서 시작해서 점점점 위로 올라서 이렇게 눈두덩이랑 눈가에도 나는 거예요. 일반적인 피부염에 들어야 되는 약이 이제 안 듣기 시작하니까 이게 확 공포스러워졌고 이제 생각했을 때 모낭염인 것 같다는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호발하는 부위는 아니었지만 양상이 되게 모낭염이랑 비슷한 거예요. 알레르기 내과에 또 갔는데 이제 계속 스테로이드 용량을 늘려보자고 하셔서 늘려서 먹기 시작한 게 이제 그 선택이 저한테는 악화 요인이었던 거죠. 이제 점점 가려움이 심해지고
이게 타고 올라오듯이 점점점 번지고 피부 문제가 단순히 피부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현미경 검사를 해주는 피부과를 찾아가서 검사를 했죠. 원인은 진짜 모낭충이었어요. 데모덱스가 과증식한 거예요, 피부에. 아마 트리거는 그 파마 약제가 얼굴에 묻으면서 그런 게 좀 자극원이 됐던 것 같고, 원인 자체는 데모덱스였던 거죠. 각질이나 피지를 이렇게 먹으면서 사는 벌레거든요. 피부 면역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과증식이 되면 피부에 그런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이 수란트라 크림을 사용했어요. 이 약에 대해서 공부해 왔을 때 쓰는 사람이 100명이다 치면 그 중에서 한 15%는 원래 있던 피부염보다 더 뒤집어지는 시기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바로 그 15% 안에 해당했습니다. 그래서 바르고 되게 매끈한 이렇게 동그란 구진이 빨갛게 올라왔었으면 걔네가 완전 날치알? 좁쌀 여드름보다 좀 더 징그러운 날치알처럼 확 뒤집어지고 더 주변에 붉은기가 심해지고 원래 있던 부위보다 점점 옆으로 번지면서 더 병변이 악화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원인이 어쨌든 명확했고 약이 기전이 분명한 약이었기 때문에 버티는 수밖에 없었어요. 약간 공황이랑 우울이 왔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이렇게 바르던 이런 약이나 먹던 약 다 중단하고 이 수란트라만 저녁에 이렇게 얼굴 전체로, 저는 눈가에도 심했어가지고 따가워서 눈물 흘리면서도 그냥 전체적으로 듬뿍듬뿍 발랐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이 약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이거를 듬뿍 바르고 이제 아무것도 안 발랐어요. 아침에는 깨끗이 세안하고 로션만 얇게 한 겹 발랐고 일주일까지는 점점점 더 심해졌거든요. 더 심해지고 막 뒤집어지다가 진짜 얼굴이 폭발할 것 같았어요. 이제 꺾였어. 진정이 되는 거예요. 점점 진정이 되고 조금씩 가라앉는 거예요. 이게 확실히 변화가 보였어요. 그래서 새로 올라오는 게 없어지고 날치알처럼 번져있던 구진들이 점점 가라앉아서 이제 싹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번 일을 겪으면서 느낀 거는 진단이 정확하지 않으면 치료 방향도 정확하지 않았던 거예요. 스테로이드가 분명히 필요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누군가에게는 정말 필요한 약이지만 이게 원인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더라고요. 혹시 좀 가렵고 그게 옆으로 계속 번지고 스테로이드의 반응이 애매하다면 모낭충이 원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피부 변화를 평가하고 싶어서 영상을 남기고 사진도 찍고 했어요. 근데 저한테 너무 힘들고 아팠던 시기여가지고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긴 힘들지만 원하지도 않으시겠지만 아무튼 저와 좀 비슷한 문제를 겪게 되시거나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현미경 검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피부과 병원에 한번 찾아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겪었던 그 모낭염 좀 말씀드려봤고 이게 둔해지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사람을 예민하게 만들어요, 피부가. 요즘 이 영상에 붙여가지고 피부 관련 고민 있거나 하시면 같이 좀 연결해가지고 만들까 싶었는데 제가 이렇게 각 잡고 질문할 때보다 이렇게 그때그때 생각날 때 댓글을 많이 다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럴 수 있죠. 제가 아는 선에서는 열심히 답해드릴 테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제 피부과 시술 어떤 거 받아보셨어요?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시는 구독자님 댓글 달아주셔서 그
사춘기 때 저도 여드름이 이렇게 엄청 막 폭발적으로 나진 않았는데 계속 올라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가서 잠깐 뭐 항생제 같은 거 먹어보기도 하고 근데 그게 좀 저한테 안 맞았어요. 막 한 번은 먹다가 이렇게 토한 적도 있어가지고 이게 안 맞다 해서 둔하게 지내다가 이제 나중에 대학교 가서 안경 벗잖아요. 안경 벗고 이렇게 안경 벗은 제 얼굴을 처음 렌즈를 끼고 마주하면 상당히 좀 당황스럽거든요. 내가 알던 세계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피부 관리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여드름이 올라왔던 자리에 색소 침착이나 뭐 이렇게 모공 흉터도 있었고 그러니까 좀 보기 싫잖아요. 그때 제가 뭣도 모르고 공장형 피부과에 가서 잘못 받았던 게 이제 프락셀 레이저를 제가 옛날에 받았었죠. 다운타임이 심한 시술이긴 하지만 그만큼 또 잘 맞고 강한 피부에는 큰 효과를 주니까 그때는 좀 건강했어요. 어리고 이게 피부 장벽이 많이 무너져 있지 않고 그래서 좀 한 두세 번 시술할 때까지는 좀 버티다가 그 뒤에 염증이 나고 그때부터 고통을 겪었네요. 저도. 이제 어릴 때는 그런 뭐 광고하거나 막 입소문으로 듣고 나한테 맞는 건지 아닌지도 잘 모르고 막 쓰잖아요. 그런 게 또 자극이 되고 그래서 드문드문 피부염이 나면 또 그때그때 약을 먹고 피부과 가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받았던 레이저 시술은 서울에 살면서 좀 피부과 접근성도 더 좋아지고 정확히 어떤 걸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색소 침착 관리도 했었고요. 그렇게 한 피부과를 좀 꾸준히 갔었던 것 같아요. 가다가 흉터나 색소 치료가 더 필요하지 않다고 하셔서 그때부터 이제 보험 드는 것처럼 피부에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 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받았던 때는 되게 옛날이어서 그 레이저가 궁금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마. 이제 또 피부과 의사는 아니니까 피부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가서 내가 필요한 치료가 어떤 건지 좀 정확한 상담을 해보고 여러 가지 레이저를 좀 병행해서 사용하는 그런 치료법이 좋은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그 피부염 이후로 제가 붉은기가 엄청 심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V빔 프리마를 지금 5회차 중에 거의 한 4회차 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어요, 지금. 그래서 근데 또 화면에는 조금 색감이 뭉개지는 게 있거든요. 제가 실제로 보면 그래도 예전보다 아직 좀 많이 붉기는 해요. 모공 흉터나 아래 좀 진피층에 재생이 필요한 구조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한 문제인지 혈관 문제거나 색소 침착, 뭐 염증이 있었던 자리에 그런 색소 침착이 있는 피부마다 좀 필요한 레이저 시술이 다르거든요. 정확한 거는 좀 피부과에 방문을 해서 상담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 레이저 치료에 앞서서 내과적으로 그러니까 약물을 먹거나 발라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그런 거는 일단은 잡고 레이저를 해야 그런 레이저로 인한 다운타임이나 또 부작용도 좀 견뎌낼 수 있는 상황에서 해야지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또 질문 따로 DM을 주셨는데 모공 관리 꿀팁. 모공은 포기했거든요. 모공을 두드러져 보이게 할 수 있는 주변에 염증이나 모공에 있는 흉터나 색소 침착 같은 걸 잡아주면 모공은 좀 부수적으로 내가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상태의 모공에 그냥 어느 정도 도달한다고 생각을 하고 모공을 막 좁히고 싶어서 과한 레이저 시술이나 이런 걸 하다가는 진짜 장벽이 박살이 나거든요. 남들은 그 정도 막 모공에 관심이 없어요. 나도 사실 거울을 이렇게 뭐가 났을 때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떨어져서 봐야
이게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지.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모공 가리지도 않아요. 모공 그냥 어느 정도 좀 운명이라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래야 돼. 좀 건강한 피부 타입이면 사실 뭐 지금 4세대까지 나와 있지만 1, 2, 3, 4세대 레티노이드 크림을 좀 써봐도 좋은데 그런 것도 사실 자극감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추천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좀 내가 좀 장벽도 건강하고 좀 두꺼운 피부고 예민하지도 않은데 좀 더 관리해보고 싶어. 그러면 그런 레티노이드 조금씩 써보시는 것도 좋고 옛날에는 뭐 스티바 이런 게 있었죠. 요즘에는 그 카피약으로 스티바는 단종이 됐고 카피약으로 나온 것도 있고 뭐 2, 3, 4세대 약물까지 있는데 저는 지금 이제 장벽이 약간 상태라서 쓰진 않는데 좀 많이 진정되고 나면 1세대 카피약을 한번 조금 써볼까 생각하고도 있어요. 모공이 두드러져 보이는 이유가 실제로 모공이 넓은 경우도 있지만 그 모공이라는 게 어쨌든 털이 나 있는 그 구멍이라서 그 털을 제거해주면 모공이 좀 수축하고 두드러져 보이지 않고 그런 방법도 있다고는 해요. 이거 하나 사놓으면 사실 진짜 한 1, 2년 쓰거든요. 더 길게 쓸지도 몰라요. 이거를 이렇게 약국에 파는 멸균 꺼즈 같은 게 있어요. 드레싱 할 때 쓰는 제일 얇은 꺼즈가 있거든요. 약간 막 투투 꺼즈 막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따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놔둔 상태에서 이 피지 연화제를 뭐 일주일에 한 번, 너무 자주 쓰면 안 되고 푹 적셔요. 푹 적셔서 이제 이렇게 적셔진 꺼즈를 코에 이렇게 한 겹씩 이렇게 밀착시켜서 이렇게 비닐도 엎어놔요. 랩이나 뭐 비닐이나 상관없을 것 같고 그 상태로 한 20분 정도 흐르고 나면 충분히 불려져 있거든요. 약국에 이런 압출기를 팔 거예요. 저는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거. 이걸로 붉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긁듯이 이렇게 긁어내면서 싹싹 해주면 그 안에 있던 피지가 싹 나와요. 지성 피부고 모공이 있는 한 계속 찰 거예요. 근데 너무 집착하지 않으면서 너무 좀 두드러진다 싶을 때 뭐 일주일에 한 번, 좀 많으면 2번까지 피지 연화제를 써주는 방법이 덜 자극적이면서 효과적인 것 같아요. 질문이 많지 않은 관계로 여기서 종료하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거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민 상담도 좋고 제가 또 영상 만들어 볼게요.